오늘도 100권의 고전 읽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전은 20세기 모더니즘 문학의 거장 버지니아 울프의 세월입니다. 한 가족의 5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담아낸 정말 아름답고도 깊이 있는 작품이죠. 혹시 오래된 가족 앨범을 넘겨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엔 웃고 울고 또 때로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수많은 순간들이 담겨 있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이 파편 같은 기억들이 대체 어떻게 이어져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 모여 어떻게 하나의 시대가 되는 걸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소설 세월은요, 바로 이 거대하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버지니아 울프의 아주 깊은 성찰이 담긴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어떤 여정을 떠나게 될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위대한 작가 버지니아 울프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현미경을 들고 소설 속 인물들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망원경으로 시야를 확 넓혀서 거대한 역사의 풍경을 조망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작은 삶과 거대한 역사가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남기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버지니아 울프, 시대를 기록한 작가입니다. 1937년에 출간된 이 세월이라는 소설은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완성작이자 울프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야심찬 시도였다고 평가받는 책입니다. 버지니아 울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네,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사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기억의 파편들을 시간 순서 상관없이 그냥 막 따라가는 굉장히 실험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월에서는 울프가 조금 다른 길을 택해요. 오히려 전통적인 연대기,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시간을 다루는 방식은 여전히 아주 독창적이고 혁신적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 울프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셈이죠. 사실 이 소설의 시작은 좀 달랐어요. 원래는 그녀의 유명한 페미니즘 에세이 자기만의 방의 속편 같은 걸 기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쓰다 보니 무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작품이 던던던 커진 겁니다. 단순한 에세이를 넘어서서 역사, 정치, 예술, 그리고 삶 자체에 대해 울프가 평생 사랑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미워했던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거대한 서사시가 된 거죠. 그녀의 삶과 사상이 집대성된 그야말로 필생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현미경을 손에 들고 파지터 가문이라는 한 가족의 삶을 아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석 같은 의미들을 건져 올리는지 저와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책을 딱 펼치면 우리를 맞이하는 게 바로 이런 문장들입니다. 어떠세요? 그냥 글을 읽는데도 눈앞에 서늘한 가을바람이 부는 것 같고 나뭇잎이 흩날리는 풍경이 그려지지 않나요? 어떤 평론가들은 이걸 느림의 미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떤 극적인 사건을 터뜨리는 대신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의 질감 자체를 독자가 온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 책을 읽다 보면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 소설의 심장부에는 파지터 가문의 7남매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아버지 밑에서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관을 배우며 자라난 이 아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 자기만의 길을 찾아 떠나게 되죠. 누구는 옥스포드의 고고한 학자가 되고, 누구는 귀족과 결혼해서 백작 부인이 되고, 또 다른 누구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운동가가 되기도 합니다. 울프는 이들의 엇갈리는 삶을 통해 독립이라는 과연 무엇인지, 한 사람이 자신만의 우주를 만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버지니아 울프의 시선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이야기가 주인공들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은 파지터 가문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가정부, 크로스비 할머니에 대한 묘사거든요. 그녀의 세계는 이 집의 낡은 가구들, 그 위에 난 작은 흠집 하나하나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울프는 이렇게 역사책에는 결코 기록되지 않을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애정을 쏟았던 사물들을 통해서 거대한 시간 속에 잊힌 개인의 우주를 세밀하게 복원해냅니다. 자, 그럼 이제 현미경을 잠시 내려놓고 이번엔 망원경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파지터 가문이라는 작은 점이 놓여있는 더 넓은 배경,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무대를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가족의 이야기가 시대의 거대한 파도와 어떻게 만나고 부딪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소설은 1880년,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저물어가던 그 시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던 1907년, 전 유럽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1914년을 지나서 파시즘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던 1930년대의 어느 날까지 이어지죠. 5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영국 사회가 얼마나 격렬하게 변화했는지를 이 소설의 각 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 참정권 운동이라던가 제1차 세계대전 같은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그냥 먼 배경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파지터 가문 사람들 인생에 그대로 파고들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 참정권 운동은 딸 델리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고요. 1차 세계대전은 아들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울프는 역사가 그냥 교과서 속에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삶을 관통하는 생생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아주 사적인 삶, 그리고 망원경으로 조망한 거대한 역사. 울프는 도대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의 아름다운 직물처럼 엮어내는 걸까요? 그 독특한 이야기 방식의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울프의 방식은요, 굉장히 섬세하고 또 영리합니다. 그녀는 전쟁이 터졌다라거나 여성들이 마침내 투표권을 얻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에 찻잔을 앞에 두고 나누는 사소한 대화, 혹은 창밖 풍경의 미묘한 변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넌지시 암시하죠. 그리고는 몇 년, 때로는 십수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 변화가 개인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역사를 넘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모두의 이야기, 즉 탈개인적인 서사가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 소설이랑 한번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전통적인 소설들은 보통 뚜렷한 줄거리와 주인공을 중심으로 역사를 일종의 무대 배경처럼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세월은 그런 방식 대신 파편적인 장면들을 쭉 이어붙이면서 역사를 살아내는 경험,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건 마치 잘 짜인 영화 한 편을 보는 게 아니라 빛바랜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시대의 공기를 직접 호흡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바로 이게 버지니아 울프가 이뤄낸 위대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긴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파지터 가문과 함께 걸어온 우리가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우리 손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남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위대한 고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짜인 한 편의 소설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수많은 우연한 만남, 스쳐 지나간 대화, 잊혔던 기억 같은 불완전한 조각들의 집합체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파편들이 시간이라는 실에 깨어져서 모이고 연결될 때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그림, 즉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완성된다는 것을 울프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설 막바지에 이르면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맏딸 엘리너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내 인생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구나. 아버지의 인생, 내 형제들의 인생, 내 친구들의 인생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 것이었구나 하고요. 이 구절은 정말 우리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말 같아요.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완성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죠. 자, 그럼 세월이 우리에게 남긴 지혜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의 아주 사적인 이야기도 결국은 더 큰 역사의 한 조각이라는 것. 둘째,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기억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시간을 넘어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셋째, 진정한 이해는 어떤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그 자체를 바라볼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프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인간은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 소설은 명쾌한 답을 주지 않아요.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덮고 나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과 변화,
기쁨과 슬픔의 순간들은 과연 수십 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역시 미래의 누군가가 들여다볼 세월의 한 페이지를 채워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세월은 시간과 인생, 그리고 역사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이 책을 직접 펼쳐보고 싶은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고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